안녕하세요. 글로벌다입니다. 글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다른 블로그들 영상도 몇 개 많이 봤었는데, 글로 돈 버는 방법이 사실 좀 다양하게 그래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대부분 블로그에서 파생되는 것 아니면 전자책 이 정도를 말씀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파생되는 뭐 애드센스 광고 또는 이제 원고료, 제휴 마케팅 이런 거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본인이 경험한 것만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이제 블로그 전자책 외에도 다른 방법들로 글로 돈 버는 방법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중 일부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글로 버는 일 중에 이제 부업에 관해서만 말을 하는 게 여기서는 적합할 것 같아요. 글로 돈 버는 직업도 되게 많죠. 제가 했던 기자라는 직업도 있고 또 전업 기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부업으로서 이제 시민 기자 같은 게 있어요. 뉴스 언론 매체, 온라인 언론 매체에 자신이 원하면 글을 보내고 그 원고료를 받을 수 있죠. 기사 글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고 TV 보고 후기를 적기도 하고 음악 듣고 가사가 좋았던 그런 감상을 적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원고료를 받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어떤 돈 버는 일 중에 오늘 한 개만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바로 글로 만든 물건을 제작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책입니다, 책. 글로 만든 물건은 책이죠. 책을 쓰라는 말인가? 하고 들으시고 두 가지 정도 어떤 반론을 펴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전자책이 돈이 되고 만들기도 쉽고 그런데 누가 요즘 종이책을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고 또 다른 반론으로는 책 같은 거는 아무나 쓰는 것도 아니고 글솜씨도 엄청 좋고 또 작가들만 쓰는 건데 너가 이제 작가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쓸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작가라는 어떤 허들이 높았고 뭐 문학동네 같은 작가상이라든지 신문사의 신춘문예 같은 거에 수상을 해가지고 등단을 해야지만 글을 쓰고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정말 아니거든요. 문턱이 엄청 낮아졌고 브런치 등장이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봐요. 출판사들은 매일 지금도 브런치를 살피고 있거든요. 유명하고 구독자 수 많은 브런치가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솔직히 글솜씨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정말 말씀드리는 게 출판사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문장이 너무나 수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출판사는 책 안에 들어갈 내용 그 안에 아이디어가 돈이 될 만한, 책이 팔릴 만한 그런 스토리, 그런 거를 찾고 있어요. 글, 문장력 이런 게 서툰 것은 편집자들, 에디터 분들이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들의 일이기도 해요. 그들이 기획만 하는 게 아니고 문장을 다듬고 정리하고 이런 일도 다 하기 때문에 의외로 책을 내는데 문장력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문학 작품이라든지 그런 문장력이 필요한 책이라면 다르겠지만 그래서 돈이 되는 스토리, 즉 팔리는 책은 어떤 스토리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게 단순히 뭐 고급 정보를 담고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쓰는 사람이 고유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인생을 쓴 책, 그것이 지금은 팔리는 요소거든요. 에세이 시장이 워낙 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뭐 유행은 지났지만 퇴사 이야기라든지 1인 가구 이야기, 혼자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또 업세이라고 자기가 하는 일에 관한 거, 그거는 자기만의 경험이니까 저는 택시 운전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독특한 어떤 나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적은 그런 에세이들 또는 그런 자기계발서들이 인기를 얻고 있죠. 자신의 삶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스토리를 전할 수 있고 그 책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책을 쓰기 위해서 지금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은 사실 브런치라고 생각을 하고 브런치북 프로젝트에 당선되면 이제 책을 출간을 해주죠. 근데 당선이 안 돼도 출판사 편집자분들이
계속 좋은 원고를 원석을 계속 매일매일 찾고 있어요. 유명하고 구독자 수가 많은 브런치가 아니더라도 다 들어가 보는 걸로 알고 있고 괜찮은 글이 발견되고 이 아이디어가 좋다. 이 소재가 좋다. 글 솜씨는 별로 없지만 이걸 잘 살려서 책으로 만들면 주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출간 제의를 하죠. 저도 브런치 통해서 이제 책 내고 작가로 데뷔한 케이스인데요. 2015년에 브런치 시작해서 그 해에 이제 브런치북 금상 받고 2019년에 브런치북 대상을 받았고 브런치북 프로젝트 통해서 이제 2권 냈고 나머지 2권은 브런치북과 상관없이 낸 책입니다. 그러면 왜 글로 돈을 버는 게 블로그도 있고 시민 기자라는 것도 있고 전자책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굳이 종이책 출간을 권장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종이책 출간의 장점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참고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장점은 저한테는 사실 일부의 장점이고 제가 책을 내는 이유는 따로 있긴 하거든요. 저는 매일 일어나면 이제 제 서평 같은 거 올라온 걸 매일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내가 쓴 책을 읽고 어떤 삶의 변화를 맞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됐다. 이런 것을 자기 블로그에 이렇게 막 적은 거를 볼 때마다 보람을 느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저만의 이유고 종이책 출간의 장점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책이라는 게 확실한 패시브 인컴이에요. 패시브 인컴이라는 것은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도 들어오는 수동적 소득이라고 있죠. 자동화 수익과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블로그도 사실 패시브 인컴이긴 한데 계속 글을 쓰고 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죠. 그런데 책은 이제 한 번 써서 내면 물론 쓸 때는 힘들긴 하지만 한 번 써서 내면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계속 하지 않아도 계속 판매가 가능한 거죠. 물론 처음 냈을 때 가장 판매량이 좋긴 하지만 분기마다 인세라고 해서 들어오죠. 책 판매금의 한 10% 정도가 작가에게 떨어집니다. 물론 책이 많이 팔리고 잘 팔려야지 인세가 나한테 유의미한 소득으로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기자 일을 그만두고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이 패시브 인컴으로 수익 구조를 전환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기사글 같은 경우에는 휘발이 돼버리는데 블로그 글은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복리로 무언가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게 이제 매력적이고 그게 패시브 인컴이죠. 그래서 그런 자동화 수익이 저한테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블로그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책이라는 것은 블로그보다 더 높은 수준, 더 확실한 수준의 패시브 인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 거기 봐도 책 쓰기를 추월차선의 일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2번째 종이책 출간의 장점 말씀드리면요. 작가라는 정체성을 얻게 됨으로써 의외의 돈 벌 기회를 불러옵니다. 전자책을 쓴 사람한테 사실 작가라는 타이틀은 붙여주지 않잖아요. 하지만 종이책을 냈다는 것은 지금 아직도 아무리 문턱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어떤 책의 저자라는 명분으로 이게 중요해요. 명분. 그 명분으로 기고와 강연이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안경에 대해서 제가 책을 썼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안경에 관한 강의를 기획을 하는 기획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초대할까 했을 때 안경이라는 주제로 책 한 권을 낸 사람한테 강연을 부탁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냥 안경을 좋아해서 블로그에 뭐 글 한두 개 올린 사람보다 책 한 권을 낸 사람에게 더 강의를 맡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명분인 건데요. 강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가 있는 노동이기 때문에 시간당 벌이가 굉장히 높죠. 저 같은 경우도 책을 2016년에 데뷔해서 4권을 출간을 했는데 강연 강의도 많이 했었어요. 경기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카카오에서 그때 한 것도 막 요조님이랑 장강명 소설가님 막 이런 분들이랑 같이 막 강연하는 되게 재미있는 경험도 할 수 있었고 한겨레 문화센터,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이런 데서 글쓰기 강의도 하고 또 기고 같은 경우도 SK 브로드밴드 좋은 생각, 월간 윤종신, 샘터 등등등 저한테는 이런 것이 하나의 부업이었던 거죠. 부업이라는 게 그 책을 내서 책 인쇄 그 자체가 부업이기도 하지만 책을 냈기 때문에 얻은
작가라는 타이틀 때문에 발생되는 부수익이 있다는 거죠. 강연, 기고, 인터뷰 같은. 보통 인터뷰는 돈을 받고는 잘 하진 않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프라인 강의들 말고도 온라인 강의도 3개 정도 찍었었는데요. 글쓰기 관한 강의로 어떤 문장 쓰는 법, 그리고 글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브런치 같은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작가 승인을 어떻게 받고, 승인이 되면 어떤 글 어떻게 올려서 책 출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까지 다 찍은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사실 블로그 주제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뭐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팔이다 이렇게 해서 비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찍었던 이 온라인 강의는 워드프레스나 블로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강의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댓글이랑 프로필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고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운영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많은 돈이 돌아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만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인들이 블로그 말고 또 글로 돈 버는 방법, 부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책 쓰기라는 게 이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먼 얘기로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부업이고 취미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밤에 조금씩 쓰고 주말에 조금씩 써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들었어요. 자아 실현이자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부업이기도 했습니다. 글쓰기 부업 꼭 블로그만 해야 된다는 생각의 틀을 깨시고 요즘은 누구나 글을 써가지고 책을 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글로벌다였습니다.